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패드 정리 좀 할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라이브 준비하다가 모니터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막상 이제 라이브 온 하니까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네요. 요즘에 워낙 그 플랫폼들의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공지 같은 거를 잘 안 보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많이 덥죠?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켰다 껐다. 선풍기는 모터가 고장 날까봐 중간중간 좀 꺼놔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예전에 밤새 며칠 동안 켜놓은 선풍기가 불이 났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저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계속 모터가 돌아간다는 거는 분명히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씩 꺼놓기도 하는데 진짜 덥네요. 올여름이 유난히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와이즈, 네, 이사벨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요. 네. 네, MIA님, 네, 코치님, 저요 라이브 반갑습니다. 리조트룩 같다고. 리조트룩, 그쵸. 원피스. 사실, 여름에 진짜 제일 편한 아이템이 원피스인데, 올해는 원피스도 덥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피스 입으려면 안에 슬립도 입어야 되고, 속치마도 입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것도 힘들어서 올해는 반바지입니다. 그것도 린넨, 가장 시원한 소재로. 그래서 반바지에다가 그냥 겉옷 하나 걸치는 거. 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원피스도 덥다고 느껴진다. 다비셸리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했나요? 저녁 라방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때는 10시 반에 정말 한 5년 넘게 6년 가까이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한 2시 3시에도 했다가 오늘은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켰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시 때도 인스타 라방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 수면이 했더니 아이들이 다 자고 나만의 시간 1시간을 갖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울컥한 거 있죠.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육아에 아이들 공부에 지치면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부러 안 자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샌프란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라방에 있을 때 참 재밌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개마가 언니 어서 오세요. 네. 늦은 밤 힐링 라방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체력이 안 되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처음 그 인스타 라방을 시작할 때는요 밤 11시에 했었어요. 예, 그때는 또 그게 거의 국룰이었어요. 밤 11시에 엄마들을 위한 라방을 한다.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모 카페에서 했었는데 그게 시작이었고 그거로 이제 온라인 강의 플랫폼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라이브에 보는 분들보다 오히려 제 방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 건강이 그렇게 늦게까지 뭘 한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한일 톱텐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끔은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또 1시간 후딱
할까 합니다. 네. 자, 김미영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들어왔어요. 어서오세요. 하함? 하함인가요? 네. HAHAMOM. 예, 86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요, 종일 옥수수를 삶았어요. 지방 강의를 갔다가 올라올 때 괴산 휴게소에서 괴산 대학 찰옥수수를 한 자루가 30개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물론 와서 삶았죠. 예. 서툴러가지고 그때는 그 껍질을 정말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꽉 담아가지고 버렸거든요. 힘이 들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막 폭우 내렸었고 폭염이었고 막 이러니까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삶아서 이제 급냉시킨 그거를 45,000원에 30자루를 샀어요. 근데 받아봤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맛이 문제가 아니라 과일이든 뭐 생선이든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은 큰 거예요. 예. 조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요만큼 1cm, 뭐 5mm 이런 거 가지고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막 다르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남편한테 가락시장에 가자 그런 거예요. 가락시장은 예전에 몇 번 갔던 적이 있어요. 뭐 대게사라 수산시장에 가거나 뭐 이런 식. 그래서 이제 가까워요. 또 도곡동에서 이렇게 멀지 않아서 후딱 갔다 오자.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그 내비를 찍고 갔는데 거의 경매하는 도매시장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소매가 안 되니까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이미 다 파장이야. 물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는 데예요. 그런 데를 가면 이렇게 주차장으로 쑥 들어가면 우측에 수산시장이라고 써 있고 좌측에 과일 칸, 채소 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면 옥수수는 채소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죠. 자, 여러분 팁 드릴게요. 시장은요 초입에 있는 데서 물건을 사면요 제일 비싸요. 몇천 원이라도. 예. 그리고 또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는 도로에 있는 데는 거의 관광객 대상이라고 보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제 가격을 제대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것도 팁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제 몇 개 옥수수들이 있는데 오늘 들은 얘기는 대학 찰옥수수, 충북 괴산 대학 찰옥수수는 이미 끝났대요. 예. 그래서 가락시장이 없어요. 그리고 강원도 옥수수가 있었어요. 강원도 찰옥수수인데 제가 속초 살면서 제일 조금 환상이 깨진 게 맛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속초에서 먹는 옥수수가. 그래서 옥수수는 나는 강원도는 안 먹을 거야, 괴산 거 먹을 거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없어서 횡성 찰옥수수를 샀습니다. 한 자루에 30개 들어있는데 얼마였죠? 17,000원인가? 17,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7,000원. 그래서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2자루 샀어요. 60자루. 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막 궁리를 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제일 조금 들여서 삶을 수 있는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쓰레기 봉투 큰 거를 사러 갔더니 50짜리는 없고 75짜리를 팔더라고요. 75리터. 그래서 그냥 그 돈은 버리는 셈 치고 큰 거를 사왔어요. 네. 그리고 게 먹을 때 먹는 비닐이 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비닐을 식탁에 이제 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개씩 이제 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요즘에 요리할 때 쓰는 장갑 있잖아요. 예. 그 펄렁펄렁한 거 말고 딱 이렇게 밀착되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하나 끼고 남편도 하나 끼고 그래서 벗기면서 이제 딱딱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부엌 옆에 다용도실에 가스레인지가 하나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좀 한 30개 정도 들어가는 들통, 30개가 아니구나. 한 15개 정도. 예. 그래서 들통을 놓고 이제 소금하고 유수가를 조금만 넣어서 아주 심심하게 해서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수수 껍질 안에 얇은 부분이 있어요. 옷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 뺏기면 맛이 없어요. 그것도 몇 가락 들어가야 돼요. 그 잎에서도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옥수수를 촥촥촥촥 삶아서 그 다음에 거실에서 이제 식탁에서 좀 식히면 한숨 날아가잖아요. 그럼 얼른 비닐에다가 3개 혹은 4개씩 담아서 묶어가지고 바로 냉동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냉동실에 한 칸이 옥수수 창고가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냉동된 옥수수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그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옥수수 냉동된 거를 꺼내면 얼음이 묻어 있어요. 그걸 일단 한번 이렇게 물로 슬쩍 닦아야 돼요. 너무 많이 닦으면 단맛이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그걸 다 에어프라이어에다 넣어요. 예. 그러고 나서 200도에서 한 30분 정도를 그냥 튀기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가면 가서 우리가 저희는 이게 그 서랍형이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번 흔들면 이렇게 앞뒤로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노릇노릇하게 굽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팝콘만큼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잔뜩 쟁여놨습니다. 예. 한동안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 일하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몇 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갖고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하튼 뭐 쓰레기 봉투를 놓고 뭘 깔아도 옥수수 흙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냥 청소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름만 되면 정말 비싼 옥수수 5,000원에 3개 혹은 1개 2,000원, 어떨 때는 1개 3,000원 이런 것들도 도곡시장에서 많이 사 먹었거든요. 워낙 옥수수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락시장에서 사서 집에서 쪄 먹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옥수수 찐 거를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에 하면 돼요. 근데 좀 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200도에 30분 정도 혹은 35분 정도 하고, 저는 어떻게도 해 먹냐면 그 가래떡 집에 많잖아요. 냉동실에. 그것도 얼음 있을 때는 항상 물로 한번 후루룩 씻고 소금, 아주 굵은 소금 있어요. 막 죽염소금 같은 것들, 그런 거 이렇게 막 뿌려서 소금빵처럼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옛날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름에는 꼭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참기름 팔고 뭐 미숫가루 팔고 이러는 데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비싼 선식보다 오히려 그냥 보리 미숫가루라는 걸 팔아요. 그냥 보리로만 만든 미숫가루예요. 그게 되게 구수하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걔를 갖다가 우유하고 보리 미숫가루를 넣고, 그리고 꿀을 좀 넣어서 막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요, 그것도 되게 시원해요. 얼음 몇 개 띄워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는 갈 때 아예 얼음을 넣어서 같이 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구황식품 수준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아주 거창하게 식사했어요. 여러분들 삼성동에서 이렇게 대치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도로를 영동대로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에 아선제라는 한정식 집이 있어요. 아선제. 그게 예전에는 한밀이었어요. 한밀이를 운영하다가 이제 본인들 브랜드를 만든 데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어른들 모시거나 여러분들 뭔가 모임 있거나 이럴 때 식사 참 좋아요. 예, 비싸지도 않아요. 이렇게 많이 과하게 막 강남하면 막 몇십만 원 할 거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뭐 싼 집은 아니지만 근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되게. 예,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점심을 먹어서,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너무 점심을 거하게 먹어서 저녁은 이제 아무래도 가볍게 먹을 것 같다. 그랬더니 역시 예, 옥수수로 때웠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배는 불러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
음, 저희 그 유튜브 멤버가 있어요. 샤플 샤아가 있는데, 샤플들을 위해서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 샤아들한테는 요즘 한참 그 액션캠, 네, 오즈모 포켓3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예, 그거로 아이들 키울 때 영상 촬영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본인들 비즈니스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상 시대가 또 도래하니까,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좀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챗GPT를 쓰는 정말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꼭 그거에만 국한하지 말고, 많은 그냥 앱이라든가, 아니면 기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이렇게 막 계속 끌다가, 아마 이제 한 몇 년 후에는 또 새로운 게 또 나올 거예요.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거. 그러면 우리가 많이 연습해 있고 익숙해 있어야지 또 새로운 거를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편집까지 착착착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캠이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편집까지 돼서 우리가 명령어만 내리면 딱딱딱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편집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요. 물론 예전보다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제가 그 김 기자 간다. 그거를 한 50분 찍고 그러면 뉴스가 4개에다가 코너 속 코너에서 5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5편인 거예요. 한 편당요. 제가 오래 했잖아요. 저는. 그런데도 한 편당 2시간, 3시간씩 편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김 기자가 간다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거의 한 5일 정도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할 때마다 이거 뭔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지금은 거의가 우리가 뭐 수제화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 분명히 많은 툴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해봐야죠. 미리. 그래야 된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영상만 찍어서 업로드했을 때 편집이 자유로운 거. 두 번째, 자율주행. 저는 자율주행차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같은 실버들, 운전을 못하는 분들, 특히 막 주차 이런 거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율주행차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남편하고도 자율주행차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기대하고 있죠. 네. 이 두 가지만 돼도 노후가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뭐 질문 올리셔도 괜찮고요. 얘는 그 레이스, 또 우리가 불망이라고 하나요? 예. 하여튼 그 아사천 같은 건데요. 되게 아주 러블리한 옷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싱가포르 갈 때도 가져갔나? 하여튼 여름에 이렇게 입고 지금은 제가 방송이라서 챙이 좀 작은 모자를 썼는데 여행 가면 챙이 좀 큰 거 쓰잖아요. 예, 그리고 사진 찍으면 조금 예쁘게 나오는 그런 옷이에요. 이런 거 한 벌 좀 또 갖고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어도 특히 해외 갈 때, 바닷가 갈 때 여러분들이 꼭 치마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죠. 사진이 다르게 나와요.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오늘은 화요일 밤이고요.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 금요일 날 이제 딸이 와요. 잠깐 여름방학에. 그래서 딸이랑 같이 조금 이제 적응하고 8월에 잠깐 3박 4일 일본을 갔다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랑 딸의 여행. 근데 뭐 일본은 너무너무 더운 그런 계절이라서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나서 개마고님 오늘은 차가 술이 들어가서 택시를 타고 라이딩을 했는데 너무 덥기도 했지만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택시 비싸더라고요. 정말. 네, 저는 택시를 좀 그래도 오래 탔던 사람인데 옛날 가격이 생각이 나니까
비싸다. 예. 전 그래서 버스, 지하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특히 버스를 되게 좋아해요. 레아스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귀걸이도 포인트로 예쁘시고 피부도 화사해 보여요. 피부는 이제 조명이나 뭐 조명도 많지도 않지만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다는 거. 귀걸이는 제가 최근에 이런 귀걸이가 되게 많아요. 이런 유색으로 약간 앤틱스러운 게, 걔를 안 하다가 한 몇 년간 절대 안 건들다가 한번 엎어서 싹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름에는 되게 청량감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가끔 한두 개씩 합니다. 네. 아주 오래된 애들이에요. 김미영님, 모녀 일본 여행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고2 아들 입시 끝나면 엄마랑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엄마랑 간다는 얘기죠? 아들이랑 엄마랑? 저도 가봤었어요. 저는 아들하고 외국은 아니었고, 제주도 이런 데 같이 여행 다녔는데 되게 좋아요. 아들이요, 엄마랑 데이트할 때 엄마가 가끔, 얘가 남자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아들인데.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수컷의 냄새랄까?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할 때 우리를 약간, 이렇게 에스코트 하거나 아니면 물론 뭐 무거운 짐 퍽퍽 들고 또 많이 먹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그 주는 기쁨들,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근데 아들하고 데이트할 때는 그냥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지, 자꾸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 그것도 뭐 안 해도 될 잔소리?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 다음에 엄마랑 안 놀러 갈 수도 있어요. 처음 갈 때 잘하셔야 돼요. 네. RGOMALGO님이, 원장님은 저의 멘토예요.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이제 얼음하고 쓰레기봉투 사러 잠깐 편의점에 내려가는데, 우리 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그 분이에요. 예. 막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지나갔죠. 네. 미셸님이, 오늘 아이가 캠프 가서 오랜만에 남편이랑 성수동 가서 MZ들 사이에서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데이트했어요. 성수동 산책하며 요즘 젊은 친구들 성향이랑 상점들 분위기도 둘러보고요. 예, 저도 가끔 가거든요. 예, 성수동 가끔 가면 이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20대 때 그 썼던 그 흔히 봤던 간판들, 그때 물건들이 지금 세대한테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추억인데 이들에게는 낯설고 새롭고 신선한 거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예. 그리고 가끔 또 문구류 가가지고 뭐 작은 예쁜 수첩이라든가 뭐 연필 이런 것들도 가끔 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 나눠주고 그러는데 재밌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그 긴 줄, 그리고 그 줄을 막 너무나 오래 줄 섰다가 들어갔는데 음식은 조금 우리 입에는 형편없는 거 느꼈을 때는 얘네들은 입맛이 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식재료가 너무 나쁜 거를 쓰고, 예, 그리고 위생도 별로 안 좋아,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모른 척 해야지 그러면서 먹기도 하지만 결국 탈나기도 하고, 여하튼 식사는 조금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LHSRA J님, 모녀 여행 듣기만 해도 행복한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딸을 34세 낳았어요. 그러니까 33살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희 딸은 외모는 되게 여성한데 이렇게 스킬이나 이런 게 거의 뭐 남자급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건 하냐면, 저는 일단은 아이가 좀 너무 힘든 상태라서 좀 쉬어야 되니까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엄마는 둥지 같은 느낌이니까, 예.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서로 내가 뭘 너무 잘해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온전하게 3박 4일을 같은 공간을 쓰면서, 그 사실은요, 침대를요, 트윈을 제가 예약했어요. 예. 한 침대도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침대도 방도 조금 큰 걸 얻었고, 일부러. 예. 그리고 침대도 트윈으로 해서 잘 때라도 좀 편안하게 자라. 예.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예. 옛날처럼 내가 끌어안고 이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렇게. 레아스님, 하반기에 부모님 모시고 일본 여행을 고민 중인데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하면 돼요. 대도시는 내가 비행기 표를 끊고 숙소를 내가 정하고, 그리고 지하철로 움직이거나 걸으면 사실 돈이 많이 안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생각보다 교통비가 많이 비싸요. 그리고 입장료도 좀 비싼 편이고, 근데 또 저렴하게 갈려서 유명한 여행사의 패키지를 간다면 사실은 먼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여행 갈 수 없는 먼 데. 근데 그것도 유명한 여행지. 그 대신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중간 정도에서 어쩌면 내려갈 수 있고, 아니면 쇼핑을 너무 많이 강요할 수 있어요. 예, 뭐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불쾌한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거 말고 프라이빗하게 가는 여행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브라이트 스푼이라는, 네. 근데 그런 데가 몇 개 있대요. 거기는 가격은 패키지보다는 좀 비싸지만 개인이 절대 갈 수 없는 소도시 같은데, 그리고 일단 식사 같은 게 되게 좋게. 그래서 내가 고생을 안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좀 고생을 해야 된다면 돈이 적게 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차피 여행 가는 거면 한 사람 두 사람만 고생하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어르신들만 먼저 보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나도 좀 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세요. 아이스크림님이 초2 여아가 대형 어학원을 보내는데 방학마다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형 여름 캠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긴가민가한데 계속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름 캠프, 겨울 캠프 1년에 2번씩 보내고 있어요. 그냥 뭐 노는 거죠, 뭐. 그리고 대형 어학원의 또 다른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영어 측면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유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영어 캠프는 영어를 이렇게 배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효과가 좋진 않아요.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내가 만일에 그 어학원을 다니는데 나만 또 캠프를 안 가면 애가 조금 속상해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애 그냥 쉬는 겸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원어민들하고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환경에서 즐기는 것 정도지, 이걸 해서 얘가 영어 실력이 막 늘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기에는 조금 영학습 측면보다는, 그리고 일단 학년이 좀 어려요. 예. 이게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남편이랑 초3 딸이랑 같이 카페에서 수플레를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대화 중 아이가 스마트 해법 수학 학원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모르는 문제를 여쭤보는 것이 창피하다고, 문제를 애매하게 알고 그냥 넘어간다네요. 수학학원을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대화도 하고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는 얘기죠. 예.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모녀여행 역시 현명하고 따뜻하신 분, 저의 멘토십니다. 근데
아이가 어떤 아이든 이렇게 막 선뜻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이런 거 잘 못해요. 예.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좀 팁을 준다면 내가 모르는 거를 뭐 동그라미 쳐서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풀어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사실은 학원이 그 선생님들과 단톡방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사진 찍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좀 팁을 받거나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퇴근 후에 이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근데 만일에 이게 그게 안 하셔요. 수업 시간에만 하라 그래? 아니면 질문 시간이 있어 그러면 질문을 어제 공부한 걸 질문을 적어서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드리면 되죠. 이거는 방법론적인 문제지 단순히 이거를 못했다고 학원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는 말자. 학원을 너무 쉽게 옮기지는 말자.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라. 방법을. 레아스님이 두 분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는데 손주들이랑 가고 싶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휴양지는 싫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냥 온천 여행이에요. 온천을 가느냐 도시를 가느냐. 그래서 저녁에 온천에서 묵고 예를 들어서 3박 4일이면 이틀은 한 온천장에서 저녁에 좀 쉬고 예, 그럼 온천장은 대부분 이제 뭐 자연이 좋은 데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 지역에 뭐 시장을 가본다든가 아니면 맛집이가 있으면 뭐 축제를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아름다운 뭐 궁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경치를 보는 거고요. 도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디즈니랜드도 있고 쇼핑가도 있고 많죠. 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근데 이거를 다 맞추기는 아마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뭐 휴양지만 이런 거는 없어요. 그 대신에 저녁에 이제 온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다르겠죠. 근데 보통 또 온천을 하는 데는 온천에서 식사까지 같이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레아우스님이 기획을 하지 말고 그냥 패키지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라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떤 걸 책임지고 간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굳이 이런 거에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고, 예. 오히려 가서 그냥, 부모님한테 뭐, 아이들 얘기하고 빵긋빵긋 웃고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예. 행사까지 기획하는 거는 안 보이는 에너지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거 잘해서 칭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다 사람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저라면 안 합니다. 예. 옛날에 이제 아이들 대학 들어가고 저희가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미루면서 자유여행을 가는데 서로 이제 하라고 한 거예요. 다 플랜을 짜라. 아들도 안 짜고 딸도 안 짰어요. 예. 딸도 안 짜고 아들도 안 짰어. 결국 남편이 어떤 여행사 가서 티켓팅하고 호텔하고 잡아왔는데 아니 우리 남편이 뭘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파리에 공항에 내렸는데 그 트렁크를 2개씩 들고 조그만 그 도로에 막 걷다가 갔더니 그 트렁크를 못 여는 그런 구조 있죠. 몰라가지고 예.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돈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유여행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일반인이 해서는 안 돼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 뭐를 보냐면 방 예약할 때 항상 방 크기를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아셔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호텔 뭐 여러분 호텔도 여러분 스스로 다 예약하시잖아요. 저도 예약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방 크기예요. 특히 유럽은 방이 너무 작아요. 예. 근데 미국은 웬만하면 또 방이 커요. 되게.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베드도 트윈 베드 이런 게 훨씬 더 덜 피곤해요. 몸이 덜 피곤하다. 캐스님, 호진님 안녕하세요. 애들 재우고 나와 힘들어서 한숨 나올 뻔했는데 너무 반가운 호진이라고 합니다. 캐스님 힘들었어요?
요즘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뭐 잘 풀립니다. 이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들어하고. 그리고 일단은 날씨가 한국인이 적응하기 힘든 날이잖아요. 이렇게 더웠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어제도 잠깐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매봉 쪽에 함흥냉면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함흥냉면집이.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걸고. 근데 가기 전에 저는 사실은 그 후기를 안 보는데 후기를 이렇게 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맛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대치동에 롯데백화점이 그랜드백화점 시절에 거기에 삼봉냉면이라고 있었어요. 약간 분식에 가까운 함흥냉면인데 굉장히 이렇게 감칠맛 나고 맛있는 냉면이에요.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근데 그 냉면이 없어졌어요. 그쪽이 막 개발되면서. 그러다가 롯데백화점으로 살짝 왔다가 또 어떻게 계약이 안 되는지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에 오래 산 사람들은 삼봉냉면을 다 기억을 해요. 그 냉면 맛을 그리워해요. 근데 이 대치도곡, 이 도곡 쪽, 도곡 매봉 쪽에 평양냉면집도 있고, 또 그 설렁탕이랑 같이 하는 함흥냉면집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냥 맛이 좀 그래요. 이렇게 맛이 딱 못 느껴요. 저는 평양냉면의 지조는 진짜 우레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레옥은 거의 한 2만원 돈을 주고 먹어도 돈이 아깝진 않아요. 거기는 18,000원인가 얼마일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뭐 18,000원, 16,000원, 15,000원 돈이 아까워요. 이걸 왜 먹어야 되나. 근데 함흥냉면은 또 점점 맛이 너무 막 강하고, 그 냉면이라기보다는 매운 거로 막 승부하겠다. 그리고 막 양념도 너무 걸고 막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냉면집 생겼대요. 그래서 봤더니 그 후기에 삼봉냉면이 뭐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와 찐인가 보다. 그래서 갔죠. 근데 거기 주차가 안 되거든요. 길거리 주차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곡동에서 매봉을 다 걸어 다니거든요. 양재천길을 걸어 다니는데, 오후에 숲은 일단은 바람이 없으며 숲이 그냥 약간 사우나예요. 예. 공기가 안 통하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분들도 있고 여하튼 더 더웠어요. 갔죠. 이렇게 갔더니 거기가 원래 카페야단 데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일단 양이 상당히 많아요. 강남은 음식이 이렇게 많진 않거든요.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딱 먹었는데 빙초산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식초 맛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자극적이야. 근데 이 도곡동 쪽의 식사는 할머니들도 많고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순하면서 조금 달거든요. 약간 싱겁고 달아요, 음식들이. 근데 그거는 너무 그때 식초가 아니라 거의 빙초산 느낌의 센 그런 맛이 확 나면서, 그리고 이제 만두도 시켰는데 아니야, 내 입에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남편이 진짜 국수를 좋아하는데 남기더라고요. 맛없다는 뜻이에요. 국수는 안 남기거든요. 맛없다는 뜻.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먹고 그냥 진짜 깔짝깔짝깔짝 하다가 나왔어요. 예. 근데 식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음식을 남기면 따라와서 입에 안 맞으시냐, 맛이 없느냐 물어보는 식당이 있고, 아니면 그냥 휙 치우는 식당이 있어요. 예. 그 집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걸어오는데 계속 팥빙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예. 근데 또 팥빙수는 제일 맛있는 팥빙수가 아띠제 팥빙수거든요. 비싸요. 근데 맛있어요. 그거 다른 데서 2번 먹을 거 아띠제 한 번 먹는 게 나아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은 그걸 따라하는 데가 많은데 거의 원조거든요.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집에 가자. 이래서 바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서로 막 샤워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탄산수에다가 얼음 넣어서 먹으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얼음이 없는 거야, 집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탄산수만 벌컥벌컥 먹고 말았죠. 집에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못 나가겠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지쳐가지고
에라이 이러군요. 에어컨 들고 셨죠. 광명 동굴 갔다가 숨이 턱 막, 예,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왜 막 진짜 어떨 때는 동굴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해요.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느껴지는. 근데 애매하면요. 습기가 있으면 엄청 더워요. 숨 막히죠. 냉면 먹고 싶으세요? 네, 서연님 어서 오세요. 국수 좋아하는 분이 네 남길 정도예요. 진짜 맛없는 거예요. 진짜 국수 수제비를 남기는 집은 진짜 맛없는 집이다. 에, 자, 수연이님이 초사 여하 아이는 영유를 낳아서 덕스를 다니고 수학은 주 2회 그리고 과학 영재원 피아노 바이올을 다니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 기파랑을 한번 보낼까 하는데 5학년쯤 괜찮을까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는 얘기는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책을 읽고 우공비, 예, 국어 교재를 풀고 그리고 수학을 주 1회를 더 늘리고 그리고 기파랑은 6학년 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가도 괜찮다. 예, 한자도 하고 있는 거, 한자도 하고 있었죠. 네, 한자, 그 다음에 교재, 예, 그리고 책 이렇게 하면 기파랑은 6학년 때 가도 돼요. 근데 지금 수학이 조금 횟수가 좀 부족해 보여요. 수학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4학년이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 위로가 필요한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아니면 뭐 옛날에 친구들 중에서 혹시 내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얘가 나한테 참 잘해줬었는데 아니면 얘가 옛날에 나한테 뭘 보냈는데 내가 답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의 짐 같은 거 나 혼자만 느끼는. 그래갖고 이번에 왜 우리 송강상에 그거 하잖아요. 공구 밀키트. 예, 불고기 그 다음에 LA갈비 그 다음에 돼지갈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요식업을 좀 했던 친구라서 입이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 근데 불고기 보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근데 엄마들 마음은 똑같아요. 그 친구는 아이가 결혼해서 손녀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6팩 보내줬는데 2팩은 자기가 먹고 2팩을 딸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다 먹어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딸도 주고 우리 딸이 맛있으면 사 먹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걔한테 이렇게 좀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어릴 때 되게 좀 친했던 친구인데 이제 너무 떨어져 사니까. 예, 근데 그 친구는 남편이 목회 활동을 해요. 목회 활동.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가끔 이제 내가 조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제 전화해서 두런두런 이제 애들 얘기들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한테는 제가 그리고 뭐 다리를 좀 이렇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헌금하듯이 그냥 어느 정도 금액을 보내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기운 내라. 근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예. 그래서 이게 여튼 물질로 뭔가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기쁨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의 마음의 표시 그런 것도 했었고 또 어디를 가도 이렇게 그냥 헌금하듯이 아니면 뭐 무슨 기금 내듯이 보시하듯이 그런 마음이 좀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면서 나 좋자고 하는 거죠. 뭐 나 마음 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착한 일 잘했네 쓰담쓰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걸 하면 더 마음도 편안하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내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했을 때 모든 복이 이렇게 하나만 집으면 내 거가 되는데 이렇게 집으면 이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가 항상 마음에 이렇게 묵직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가 누구든 약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 한잔 하고 있다고요? 네. 수학은 주 2에 2시간씩. 교재를 5권 한다. 황소 레테도 예약해둔 상태다. 기파랑은 6학년을 입력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연령은, 수학을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할 때고, 국어는 이제 교재를 풀 타임입니다. 초등고 클래스 B 좀 들으시든가 아니면 중등반 클래스 강의 좀 들어보실래요? 수연이님?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어저께가 아니라 며칠 전에는 또, 우리 아는 선생님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70이 훨씬 넘으신 스님이 있는 데를 다녀왔어요. 예, 작은 절인데, 그냥 말씀을 좀 듣고 왔어요. 예, 근데, 표정에서 보통 왜 우리가 종교인들 하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얼굴에 일단 맑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욕심이 많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종교인인데도 굉장히 무력이 강하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윽박지르고, 예, 야단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분은 종교인인데 오히려 일반인보다 못하다, 이런 걸 느끼는 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표정만 봐도 말씀 몇 마디만 들어도 참 좋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가수 최백호 씨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예. 또 노래만 듣지 이게 실물로 보는 건 우리가 쉽진 않잖아요. 네, LG 아트센터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키도 작으세요. 그러니까 빼짝 말랐어요. 근데 화장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그냥. 근데 뽀얀데 아우라가 진짜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니라 예술가가 아니라 약간 철학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다르던데요. 네, 제가 워낙 최백호 씨 좋아하긴 하는데 실물로 보고 실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영상으로나 뭐 책이나 이렇게 봤는데 실물을 봤을 때 실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저는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멋지다. 뭔가 정말 단단해 보이는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뵌 스님도 되게 말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고 막 이러신데도 그 기운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저랑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살면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올리셔도 돼요. 좀 무거웠나요? 네. 저도 요즘에 책을 지금 책상 옆에 몇 권을 쌓아놓고 너무 더우니까 잘 안 보니까, 예,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연필을 그 안에 넣었더니 이렇게 불룩해지는 거 있죠. 책만 불룩해지는 거. 저도 이번에는 이제 자유여행으로 가니까 도쿄는 여러 번 가봤지만 이번에는 도쿄의 그 지하철역에 관광지가 아닌 곳, 동네를 좀 볼까 해요. 그래서 저녁에 동네에 가서
현지인들이 먹는 그런 식당 가서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주쿠에 지하철 가까운데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냥 여자 대 여자, 엄마와 딸이라기보다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또 딸이 공부를 또 많이 해서 지쳐가지고 조금 위로도 해줄 겸 좋을 것 같아요. 혜스님, 코치님과 인연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 샤밀리들하고는 참 인연이 많죠. 특히 이제 우리 뭐 오프할 때 함께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 그 카페, 네이버 카페에 샤론코치 클래스가 있어요. 그걸 또 같이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또 이렇게 같이 또 뭐 호텔 잡아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숙소 잡아서 캠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부분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조금 그들보다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 조금 더 경험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그래도 좀 뭐 편안하게 하죠. 근데 저도 되게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 겨울 되면 조금 더 활성화 시킬까 지금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상황이 돼야죠. 또 제가 가을에 이 학기에 이렇게 여행 일정이 좀 많아요. 9월에는 남편이랑 같이 시칠리아를 갔다 올 거고요. 11월에 남편이랑 또 일본 한 번 더 갔다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뭐 학원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지금 여행 가자고 말들은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약속이 많아가지고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상황 봐야겠죠. 근데 왜 이렇게 또 과하게 하냐 하면, 예전보다는 일을 많이 지금 줄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줄인다는 게 자의도 있지만 타의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상대가 또 우리를 불러줘야 되는 일이 많아요. 강의 같은 거는. 그렇죠? 근데 또 저도 그게 또 100%가 아닌 게, 제가 좀 까다롭게 안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저 광고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강의도 제 나이에 굳이 이것까지 하는 건 또 안 하려고 해요. 그 대신에 이런 또 온라인 이런 거는 또 제가 여러분하고 열심히 게으름에 빠질까 하다가도 아니다, 여러분들과 열심히 만나자 해서, 이거는 되게 나한테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보다 하죠. 네. JH팡님, 네, 신황님, 12월에 홍콩 날씨 최고입니다. 홍콩 여행 어떠세요? 홍콩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홍콩 이제 반환 전에, 반환 전에. 홍콩은 저한테는 젊은 시절에 그 홍콩 영화를 보면서, 특히 제가 막 중경삼님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에스카레이터 거기도 뭐 올라가 보고, 또 쇼크였던 거는 그 어떤 건물인데, 그 막 정말 다닥다닥 그 에어컨 칠액인가 여하튼 막 그런 게 막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가 좀 약점이 있냐면, 제가 위장이 좀 안 좋잖아요. 수술도 했고. 그래서 중국 요리를 잘 못 먹어요. 기름진 거, 아시아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거는 좀 저한테는 좀 취약해요. 근데 홍콩은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는 막 그 슬픔이죠. 슬픔이고, 그리고 왜 홍콩 배우들이 왜 인스타에 가끔 뜨던데, 유튜브에도 홍콩 배우들 장국영이나 뭐 장국영 죽었잖아요. 만다린 호텔. 저 거기도 그때 옛날에 갔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쇼크였어요. 만우절날. 배우들이 나와서 막 옛날 그 홍콩 노래 부르면서 울면서 하는 약간 시상식 같은 그런 느낌. 그 영상 보면 저도 울컥울컥 하는 그런 세대거든요. 홍콩 좋죠. 홍콩이 12월이 좋군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는 겨울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거든요. 그럼 다음에 겨울에 홍콩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그냥 숙소 잡아서 남편이랑 한번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개마고는 10월에 일본 여행 예약했어요? 좋네요. 네. 일본은 짐이 적어서 좋아요. 이제 내가 거기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식사에 관련된 거 가져갈 필요도 없고, 또 대부분 숙소에서 이제 뭐 옷이라든가 뭐 샴푸라든가 이런 거 다 제공하니까 그런 것들도 부담이 없잖아요. 일본은 진짜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가도 될 정도. 예.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살짝 일본어를 좀 하거든요. 예. 그것도 좀 편안하고. 예. 그래서 조금 좋죠. 근데 뭐 진짜 구석구석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11월에 결혼기념일 때 한번 가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날이 참 더우니까 아이들이 짜증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짜증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언제 짜증이 나나요, 여러분들은? 그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언제 짜증 나는지, 아이들은 언제 짜증 내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페리치나님이 초1 KG 영재원 보내는 거랑 소마 수학 교과 진도 빼는 거랑 어디를 선택할까요? 저는 KG요. 소마 수학 교과는 나중에 빨리 뺄 수 있어요. 네. 근데 KG 수업은 초2까지가 황금기거든요. 예, 골든타임이에요. 예, 7세, 8세, 9세. 지금은 KG 가는 거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는 뭐 그거는 뭐 아이가 해봐야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학원에 유지되어 있는 거는 효과가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효과가 어떤 걸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KG 다녔거든요. 예, 그럼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KG가 아니라 CBS 영재학술원이었어요. 예, 양재동에 있었습니다. 같은 데예요. 네. 댓글 한번 달아보실래요? 언제 짜증나는지, 언제 화가 나는지, 아이들은 언제 화를 내는지. 솔루션을 좀 드리려고요. 예. 남편이 이렇게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서울 여자고 남편은 경상도 남자거든요. 경상도 사람들 좀 성격 급하잖아요. 예, 욱하고.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부산 분들인가 하여튼 여행을 갔는데 패키지 안에 부산 분들이 계셨구나. 부산 분이 계셨고, 부산 분 여자분 2분, 남편 안동 사람,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근데 우리 부부 대화하는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서울 여자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끼리 부딪혔으면 벌써 큰 소리 날 일, 싸우다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말할 일을 확실히 자분자분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욱할 때 있죠. 근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천천히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살면서 성격이 되게 조금 많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둥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빨리 화내고 빨리 결정지고 빨리 성질 부리면 난 손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손해가 다가 아니라 해결도 안 돼. 미해결이고, 그리고 나는 성질 더러운 여자만 돼 있더라고요. 예. 부끄러워. 예. 그래서 조금 화가 날 때 한 템포 뒤로 숨는 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저는 뭘 깨달았냐면 그것도 짜증, 그거는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더라고. 상대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우리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인이 됐을까를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가 살면서 힘들고 지쳐서 그냥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거야. 저 이거를 되게 늦게 기다렸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내 감정에 스크래치가 안 나잖아요.
데미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좀 기다려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시원한 걸 사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 편의점 갔다가 저는 또 그 민생 쿠폰인가 뭐 민생 회복 쿠폰인가가 우리 편의점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예. 근데 우리 동네에는 CU는 직영점이래요. 그게 아마 그 샵의 매출액에 따라 쿠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나 봐요. 그러니까 대기업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뭘 샀냐? 얼음을 일단 3팩을 사고, 얼음, 풀무원 얼음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원래 제가 하겐다즈를 먹는데 이번에 그냥 케이크 있잖아요. 할인하는 것들, 그런 거를 하여튼 잔뜩 샀어요. 잔뜩 사서 지금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예. 일단은 짜증이 나고 힘들 때 지금 하신 것처럼 맞아요. 예. 그냥 시원한 걸 먹이는 것도 1번이에요. 시원한 거를.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수박을 많이 썰어 놨었어요. 여름에는 수박을 다 이렇게 약간 깍둑썰기 비슷하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써놔서 그냥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 넣어놔. 그럼 애들이 그냥 오면 그냥 막 꺼내 먹는 거야. 예. 일단 내가 이렇게 편해져야 돼. 시원해져야 돼. 그래야 짜증이 좀 줄어들어. 뭔가를 자꾸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거나 뭔가 뭘 솔루션을 주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본인들도 알아. 근데 내가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가 능력이 없어서 화를 내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지켜보는 사람은 그냥 조금 뛰어 있다가 그냥 시원한 걸 주는 게 나아. 그러면 또 머쓱해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노력합니다. 예. 그거를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아주 나이가 들어서. 아들은 체력적으로 힘들 때 짜증내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더 심하고요. 저녁에 다시 웃으며 들어오라. 맞아요. 김비영님이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써주셨네. 예. 근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남편도 왜 하나 이렇게 보면 그가 인생이 힘든 거야. 나도 화낼 때 내가 벅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족은 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은 더위를 너무 타서 더우면 짜증을 냅니다. 근데 저도 같은 체질이라 여름이면 거의 실내 생활을 합니다. 전 예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면 욱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또 체질도 닮죠. 식성도 닮아요. 우리 집은 저랑 아들하고 식성이 똑같고 딸하고 남편하고 똑같아요. 딸하고 남편이 위가 더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도 먹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랑 아들은 라면도 잘 못 먹거든요. 밀가루 못 먹어요. 되게 위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예민하고. 다르죠. 네. 예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며 욱한다. 맞아요. 해결이 안 되는데 불만을 얘기하면 정말 이 스트레스가 전파되잖아요. 나도 알아 힘든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쵸? 노답인 경우 있잖아요. 근데 계속 말만 해. 그런다고 되냐고. 안 된다 이거지. 해피칼라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애들 다 자고 혼자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애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외국에 있으면 통화하기 힘들었잖아요. 요즘은 뭐 보이스톡, 페이스톡 너무 쉬운 거예요. 아들은 항상 페이스톡을 하고요. 딸은 항상 보이스톡을 해요. 얼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딸한테는 보이스톡으로 누르고 아들한테는 페이스톡으로 눌러요. 네, 다 뭐 맞춰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외국에 있는데도요, 외국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네. 크게 뭐 아니 가끔은 우울할 때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보고 싶다 이럴 때 있지만 보통 때는 옆에 있다고 느껴요. 워낙 통화를 자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더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보다 전화라는 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조심 하게 돼요. 확실히. 그래야지 관계가 좋아지죠. 그 오은영 선생님이 한 프로였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나와서 살이 좀 있어요. 살이 좀 쪘는데 엄마는 말랐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의 외모를 지적하나 봐요. 살이 쪘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뭐 어떠냐 이런 식이야. 아니 사실을 말한다고 기분이 안 나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왜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막 싸하더라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하긴 막 그런 프로에 나올 정도면. 저는 그 프로에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가 진짜 심각한 프로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지. 몰래. 자식 문제잖아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수치스러운 거를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는 전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출연료가 목적인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하튼 아주 짧게 봤어요. 1, 2분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얼른 돌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불쾌한 건 보기 싫어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남들 앞에서 내 자식에 대해서 사실이었던정 아니면 얘가 내가 그 말에서 고치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여태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더라.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엄마랑 그다음에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집은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칭찬하는 집이 있어. 진짜 자식 한 명 한 명을 엄마가 맨날 자랑을 해. 나는 진짜 그 집 애들이 정말 잘된 애들인 줄 알았어요. 하도 칭찬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거의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집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벌고 효자고 뭐 굉장히 훌륭한 애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자랑도 하지만 약간 흉도 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엄마들이 많이 그러죠. 또 어떤 엄마는 또 굉장히 또 흉만 보는 엄마들도 있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진짜 그 집 애들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봤더니 너무 그냥 평범. 진짜 평범 아니면 평범 아래일 수도 있어.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의 그 말이 아이들을 굉장히 자존감 높게 하고 여튼 어려워도 굉장히 성공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되게 정말 그렇게 대접해 줬었어요. 이게 참 다르더라.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 칭찬해주고 실수했을 때 눈 한번 감아주면 애들이 다 알거든요. 다음에 고쳐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멍청하지 않거든요. 다르다. 골드님이 7세 3년차 영유에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만두고 과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초등 레테 준비하며 2학기를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 초등반입니다. 이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엄마랑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서가 정확히 무슨 건지는 엄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불편이 뭔지. 왜냐하면 이게 혹여 아이의 문제라면 다른 데 가도 세상 어디를 가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일에 그 아이가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아이가 나가야죠. 영유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영유 졸업 안 하면 어때요? 얘가 영어 더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어디 조직에 갔을 때 거기에서 물론 뭐 무조건 있어라는 아니지만 그만두더라도 엄마는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서는
불편한 거를 이기거나 아니면 그걸 피하거나 뭔가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괴롭히고 불편하고 상대의 엄마한테 사과까지 받은 일까지 있었는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뀌겠죠. 어른들끼리 사과한다고 애들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하튼 내 아이가 그 공간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뭐 정신적인 거라도 피해가 되면 저는 그만둬요. 그만두는데 그만두는 끝내면 안 돼요. 얘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더 이상한 애들도 많거든요. 예. 매번 엄마가 그만둬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뭐 영어 공부 이런 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초등 레테는 토플 프라이머리나 토셀이나 공인시험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원어민하고 말하고 쓰기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학원에 갑니다. 신왕님이 서점 갔다가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을 읽고서 아이에게 모든 걸 해주려 하기보다 스스로 겪고 배우길 바라고 있어요. 딸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 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사랑과 지지를 하려고요. 저는 애기들한테는 좌절이란 말보다 훈육이란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훈육.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서 누리는 행동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버릇없는 아이를 만듦과 동시에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아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사랑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립이에요, 자립. 자립이고 나중에는 독립이에요. 인간의 삶은.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처음엔 양육을 하죠. 양육에 훈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가 부모한테 떨어져서 경제적 독립까지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왜 다 해주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연령에 따라서 발달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다 해주셔야죠. 하게 해야죠. 부모가 무슨 종입니까? 그리고 아니면 걔가 바보입니까? 걔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애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죠. 자기가 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공부가 잘 되는 거야.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새겨듣고 현명한 결정 내릴게요. 네. 네. 공부 영어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요. 아이들이 뭐 저는 이제 성인 남녀를 키우고 있는데도 키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냥 지금은 뭐 정신적 지지, 경제적 지원 이 정도겠죠. 아이들이 실패하는 경우 많아요. 네. 특히 입시를 치를 때 아니면 입사까지도 그럴 때 엄마가 아이의 감정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막 그 억지로 막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것 같은 애도 은근 스트레스 주는 부모들 많거든요. 예. 그거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엄마가 108 기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3000배 이런 거 해요. 막 108배, 3000배. 3000배에서 막 무릎 나가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근데 애들 입장은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부담스럽다고. 근데 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든 어떤 걸 하든 조용히 안 보일 때 살짝 하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나 너를 위해 이거 해주고 있어. 나 너를 위해 희생을 해.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은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신앙님, 코치님, 정서적, 경제적 자립 독립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애들이 막 대학교도 늦게 졸업하고 또 막 석박사까지 하겠다고 난리치고 결국 다 백수잖아요. 예. 그럼 결국 취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내가 해보니까 큰애가 35살에 독립하더라. 작은 애도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5세
그다음에 이런 엄마들한테 30년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아껴 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기절하는데요. 너무 길다고. 좀 그럴 것 같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새 제가 그런 거를 다 끝낼 나이가 된 게 좋기는 해요. 네. 아, 부담스러워요. 네, 윤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미셸님이 코치님 라방은 자녀는 물론 엄마의 정서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서로 그냥 편한 집에 갔으면 좋겠어. 네, 편한 집. 너무 부잣집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또 막 그 경제적으로 힘든 집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적당히 서로 도우면서 적당히 그냥 할 수 있는 관계. 난 그런 결혼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내가 뭐 좋은 집에 결혼한다고 내 인생이 뭐 이렇게 변하겠어요. 예.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건데. 그렇죠. 하여튼 어디를 가도 내 인생이 돋보이지 않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인생이 돋보이는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예, 남한테 비춰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윤희님이 주제가 뭐냐고. 보세요. 주제가 뭐 복잡했네요. 멀티죠 뭐 저희는. 제이디님. 자녀 교육 질문은 아니지만 피부 좋으신 코치님도 피부 마사지나 피부 관리도 하실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리하는 엄마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피부과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요. 피부는 조금 타고나길 좋게 좀 타고난 편인 게 모공이 제가 좀 거의 왜냐면 여드름 이런 게 안 났었어요. 지금은 클렌징은 좀 열심히 하고요. 그거 뭐라 그래요? 고주파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저 아는 분이 하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거는 아메이에서 나왔나? 그랬는데 전용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로 닦고 전 수분 크림을 좀 많이 발라요. 수분 크림 바르고 비타민C 오일을 좀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그거 잠깐 해요. 근데 그것도 한동안 안 하다가 또 열심히 합니다. 요즘에 또 마음 내켜서.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보다 더 예쁘게 나오는 거. 화면 때문에. 근데 그래도 피부는 조금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좀 기미는 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그 예전에 레이저 치료 초창기에 화상을 입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님이 초5 판교인데 대치 이사를 고민 중이라고요. 대치동 이사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근데 여자 아이라면 저는 너무 5학년 6학년 때 전학은 좀 비추하는 편이고요. 그냥 오히려 그냥 중학교 맞춰서 말이 될 것 같고 근데 오려면 집은 미리 좀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코치님 전신사 피드 볼 때마다 팔다리가 길고 발목이 얇으신 거 보며 와 코치님 부럽다. 제가 60인데 지금 조금 줄어서 한 59점 정도 되는데 팔다리는 긴 편은 맞아요. 팔다리가 좀 길고 어깨가 조금 약간 양복 입으면 예쁜 어깨에서 제가 좀 핏은 좀 좋은 편이에요. 발목이 얇죠.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이렇게 항상 배기 팬츠 같은 거 입잖아요. 저 다리가 좀 가늘어서 그런 거 드러나는 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엘라레오님이 코치님 감사해요. 맞아요. 돈 아낄 걸. 그 많은 교구를 왜 샀나 싶어요. 집을 장만한 이후에 부동산 외에도 투자하시나요? 집을 장만하면 다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이라면 계속 집을 넓혀 가야죠. 세금 혜택도 많으니까. 그쵸?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거는 부동산 사는 거랑
은행에 예금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 주식, 코인 이런 거, 보험 이런 거 안 해요. 예, 그거는 남편이 좀 하고요. 저는 그냥 제 일만 해요. 예, 그 대신에 이제 부동산을 저는 조금 강남에서 좀 일찍 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현금 갖고 있는 편이에요. 예, 적금 들고 뭐 예금하고. 예, 그래서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태어나면 뭐 할 거냐. 다음에 태어나면 비트코인을 꼭 사겠다. 저도 그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PPT 만드는 거였어요. 강의 PPT. 이상하죠. 네. 지금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떠드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남아예요. 네. 이 랄랄라님 건 하나 할까요? 초3 남아 비학군지 영유 2년차 졸업 연계 1년 에이프릴로 옮겨서 현재 주마 1 마무리 단계입니다. 형아 누나들과 배우고 있어요. 토플 단어 암기도 해야 하고 교재 내용을 보니 초3 아이가 이해하기 아직 배경 지식이 부족해 보이고 시험 점수도 반타작이에요. 에이프릴이 아이에게 안 맞는 건지 아직 배우기에 부족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학원을 사실 초3, 초4 때 영어를 제대로 한 애들이 그렇게 영어 학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당시는 그냥 리딩 컴프레hen션을 할 때예요. 라이팅하고. 예. 그래서 거기 말고 그러면 원서 읽고 예, 독해하고 예, 그리고 라이팅하는 그런 학원으로 한번 옮겨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느 학원이든 형아 누나들과 배우고 있는 거는 반대해요. 그거는 사회성에서 약간 뭐 주눅든다고 할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형아 누나랑 대등하게 대하면 대바라졌다고 하고 또 못하면 찌질하다고 하고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 저는 그냥 나이에 맞는데 가라. 또래 애들이 그리고 또래 애들하고 노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굳이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러브 담다님이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왜 뭐 때문에 멋지다고 하는 거죠? 주식 안에서요? 돈은 물론 돈벌기 되게 중요해요. 돈은 붙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막 해봤자 그렇게 번 돈이 더 많이 날라가요. 많이 날라가요. 그래도 저는 좀 감은 있어요. 제가 사실은 16년, 17년도에 우리 샤멜리들한테 강남에 집사라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해주고 컨설팅 올 때 제가 막 찍어도 줘가지고 몇십억씩 번 사람들 많아요. 예. 예. 그런 감이 올 때는 좀 있어요. 예. 이거 해야 된다 이럴 때. 그때 오면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네. 아이가 극상위권은 아닌데 교육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업 분위기, 친구 등 요즘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랑 자꾸 비교해요. 누군 학원 별로 안 다니는데 본인만 많이 다닌다고. 윤희님이 아까 판교라 그랬죠? 판교. 근데 남자애들은 그냥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예. 근데 오기 전에 6개월은 대치동 학원을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적응하는데 좀 편해요. 예. 아시겠죠? JD님이 정말요 여러모로 너무 부럽습니다. 같은 나이에 코치님처럼 마음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을지 롤 모델로 따라가고 싶어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막 돈을 막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 했었으면 더 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회는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대신에 아들한테는 그러죠. 너는 돈을 많이 좀 벌어라. 나를 좀 줘라. 근데 돈 안 주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제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나로라님은 찍어주세요. 대치동에 전세 살고 있어요. 대치동은 전세 살면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대치동은 빨리 자가를 사셔야 됩니다. 전세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입시 끝나고 허탈해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예전에 도곡 아띠지에서 스치듯 뵙고 저 혼잣말로 호들갑 인사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아는 척 해주세요. 라라라님 코칭 좋은 감사합니다. 지역이 부천인데 부천에서 저희 동네는 영유가 없어서 타 학원을 보내도 형아 누나들과 같은 반이 배정되었습니다. 영도라든지 코칭 좋은 애들 아이를 위해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영도보다 그 또 독해 전문 학원들이 있는데 한국식 독해는 안 돼요. 그 대신에 뭐 직독특기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고 광고는 아니지만 여튼 여러분들 8월 3일까지인가요? 송강상의 밀키트 진짜 맛있어요. 제가 입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예. 불고기, 돼지갈비, LA갈비. 근데 LA갈비가 곧 품절된다고 오늘 대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애들 점심에 방학 때 먹이시고 또 샤론코치 강의 중등반 클래스랑 대치동 독서 강의가 되게 귀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성어 원장님하고 또 수행평가 강의 그런 거 한번 샤론코치 클래스닷컴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공부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들한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아드님 미국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많아서 코치님께 용돈들을 타임을 못 잡는 게 아닐까? 아니요, 돈 많아요. 이렇게.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언젠가는 받아낼 겁니다.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